나는 그날 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를 밀어버렸다. 그가 물속으로 떨어지며 내지른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그리고 나는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내 혈통의 진실을 알게 되었다. 30살 생일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한 통의 편지. 귀하는 한성그룹 창업주 한 회장님의 숨겨진 손자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나는 김민준이었다. 평범한 회사원, 월급쟁이,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살아온 고아. 대학 등록금은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마련했고 입사 후 8년 동안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 버텨온 삶. 친구들은 적었고 연애는 더 없었다. 그냥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살고 싶었다. 그런데 갑자기 재벌 손자. 한성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하나, 호텔, 백화점, 건설, 반도체까지. TV에서만 보던 그 한성.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밝히셨습니다. 어머니께서 회장님과 젊은 시절 인연이 있으셨다고요. 어머니. 내가 7살 때 사고로 잃은 어머니.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술에 빠져 결국 따라 돌아가셨다. 그 사고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증거도 함께 건넸다. 브레이크 고장. 그리고 한성그룹의 운송 계열사가 관련된 정황.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가? 왜 이제야? 왜 나를 버리고 살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쏟아졌다.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민준 씨. 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내일 오전 본가로 오시죠. 가족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다. 나는 평생 가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촌들까지? 다음 날 강남 압구정동에 위치한 한성가 본저택. 문이 열리자 거대한 대리석 홀이 펼쳐졌다. 천장에는 샹들리에, 벽에는 명화들. 나를 맞이한 사람은 큰아버지 한동진, 한성그룹 현 회장이었다. 50대 후반, 날카로운 눈매, 웃음기 없는 입. 왔나.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유전자 검사 결과는 나왔다. 내가 우리 혈통이라는 건 확실해. 옆에 서 있던 작은아버지 한동혁, 그룹 부회장. 형님, 너무 급하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직 언론에 새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사촌 형제들. 장남 한재민, 차남 한재훈. 재민은 나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었다. 너무 완벽한 미소라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동생이네. 민준이,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나를 환영했다. 샴페인을 따고 최고급 한우를 구워주며. 그동안 힘들었지?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을 거야. 회사 들어오면 자리 하나 만들어줄게. 편한 대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사람들은 나를 환영하는 게 아니다. 이용하려는 거다. 아버지가 죽기 직전 그룹이 위기였다. 후계구도 싸움.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사이, 그리고 사촌들 사이. 숨겨진 손자가 나타난 건 그들에게 새로운 카드였다. 나를 끌어들여 세력을 키우거나 아니면 입막음으로 돈을 주고 쫓아내거나. 식사가 끝나고 큰아버지가 나를 서재로 불렀다. 민준아.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진실이요. 왜 어머니를 버리셨는지, 왜 사고가 난 건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건 옛날 일이다. 내 어머니는 회장님은 사랑했지만 집안 어른들이 반대했지? 그래서 헤어졌고. 거짓말이었다. 눈빛이 흔들렸다.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준 USB에 있던 파일들. 어머니의 옛사진, 편지, 그리고 사고 보고서. 브레이크 라인이 끊어진 흔적. 그리고 한성그룹 운송사의 차량 정비 기록 누락.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느꼈다. 분노를. 뜨거운, 타오르는 증오를. 그들은 나를 이용하려 한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들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이제 시작이다. 한성그룹에 정식으로 들어간 지 한 달. 나는 특별보좌역이라는 애매한 직함을 받았다. 실제로는 심부름꾼. 회의록 정리, 운전, 술자리 수행. 하지만 그 덕에 모든 걸 볼 수 있었다. 큰아버지 한동진은 철저한 독재자였다. 임원들은 그의 눈치만 봤다. 반대 의견 내면 다음 날 잘린다. 작은아버지 한동혁은 야심가. 표면적으로는 형을 따르지만 뒤에서는 자기 사람들을 심고 있었다. 사촌 재미는 겉으로는 완벽한 엘리트. 미국 명문대 MBA, 영어 유창, 미소 항상. 하지만 술자리에서 본 그의 진짜 얼굴. 여직원을 희롱하고 돈만 주면 다 해결돼라고 웃는 모습. 재훈은 반대였다. 조용하고 책만 읽고 경영에는 관심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게 더 위험했다. 조용한 놈들이 제일 무섭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 애를 어떻게 할까? 일단 돈 좀 주고 조용히 살게 하자. 언론에 새면 골치 아프다. 아니, 끌어들여서 쓰자. 우리 편으로 만들면 유용할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이를 갈았다. 그러던 어느 날 재민이 나를 불렀다. 민준아, 형이랑 술 한잔 할까? 강남 룸살롱. 비싼 위스키, 여자들. 재민은 취하자 본색을 드러냈다. 너, 우리 집안 피 흐르는 거 맞지? 그런데 왜 그렇게 촌스럽게 살아? 돈이 좋지? 이제부터 제대로 써봐. 여자도, 차도, 다. 나는 웃으며 따랐다. 하지만 그날 밤, 재민이 한 말이 가슴에 박혔다. 아버지가 내 엄마 버린 건 잘한 일이야? 그년 때문에 집안 이미지가. 그 순간 손에 든 잔을 깨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먼저 정보. 그룹의 비자금, 탈세, 로비 기록. 변호사가 준 자료 외에도 내가 직접 모았다. USB 하나에 모든 걸 담았다. 그리고 연락이 왔다. 기자 1명. 한성그룹 비리 제보받고 싶습니다. 나는 거절했다. 아직 아니다. 그 대신 나는 재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를 경계하지 않았다. 너도 힘들겠구나. 갑자기 이런 세계에. 우리는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재훈은 말했다. 이 집안은 썩었어. 아버지 세대부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슬쩍 물었다. 형, 만약 그룹이 무너지면? 재훈은 웃었다. 그럼 다 같이 죽지? 그 말 속에 숨겨진 게 있었다. 재훈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한 달 뒤 첫 번째 사건이 터졌다. 한성건설의 아파트 붕괴 사고. 수십 명 사상자. 언론이 난리였다. 큰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민준아, 내가 좀 나서서 수습해. 나는 알았다. 희생양으로 나를 밀어내려 한다. 사고 원인은 부실 공사, 그리고 비자금 유용. 증거는 내 손에 있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네,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나는 모든 걸 봤다. 피해자 가족들의 눈물, 언론의 카메라, 그리고 집안 사람들의 냉소. 큰아버지는 말했다. 돈으로 막아? 얼마든 주라고. 재미는 웃으며. 원래 건설이 그런 거지? 사람 몇 명 죽는다고. 나는 피해자 유가족 대표를 만났다. 늙은 어머니, 어린 딸을 잃은 아버지. 그들은 울부짖었다. 왜 우리 애가 죽어야 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속으로는 결심했다. 이 모든 걸 갚아주겠다. 그날 밤 나는 증거를 복사했다. 비자금 계좌, 부실 공사 지시서, 모두. 그리고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다. 다음 날 한성 주가가 폭락했다. 언론 헤드라인. 한성그룹, 부실 공사 의혹. 집안은 발칵 뒤집혔다. 큰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너 뭔가 아는 거 있냐? 나는 무표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검찰 수사 들어갔다. 작은아버지는 해외로 도피 준비. 재미는 클럽에서 여전히 놀고 있었다. 나는 재훈을 만났다. 형,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재훈은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 내부에서 터뜨린 거야? 아버지 세대 청산하려는? 나는 웃었다. 그럼 형은? 나는 그냥 보고 있을 뿐. 그때 나는 알았다. 재훈이 더 위험하다다. 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수사가 깊어지면서 과거 사고가 다시 수면 위로. 내 부모님 사고. 브레이크 고장 원인이 한성 운송사의 정비 미스라는 증언 나왔다. 큰아버지가 나를 다시 불렀다. 민준아, 그건 옛날 일이다. 이제 그만 잊어. 나는 물었다. 어머니를 버리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는 처음으로 당황했다. 그건 내 할아버지가 거짓. 모두 거짓. 나는 증거를 꺼냈다.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보낸 편지 사본.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협박한 기록. 큰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어디서 이걸?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그리고 변호사와 함께 기자회견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을 만나야 했다. 재민. 그를 한강 다리로 불렀다. 비가 내리는 밤. 형, 할 말 있어? 재민은 웃으며 왔다. 뭐야, 동생. 돈 더 달라고? 나는 조용히 말했다. 형이 내 엄마 죽인 거 알아. 재민 얼굴이 굳었다. 뭐? 미쳤어.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당시 운송사 정비 담당이 재민 아버지, 즉 작은아버지 지시였다. 재민은 뒷걸음쳤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를 밀었다. 그가 떨어지며 비명을 질렀다. 나는 가만히 서서 봤다. 첫 번째 복수였다. 재민의 죽음은 사고로 처리됐다. 한강 다리에서 술에 취해 떨어졌다. CCTV는 우연히 고장. 증인은 없었다. 집안은 충격에 빠졌다. 특히 작은아버지? 유일한 아들을 잃었다.
큰아버지는 나를 불렀다. 민준아, 내가 본 거 있냐? 나는 울음을 참으며. 형이 갑자기 미끄러져서. 그는 나를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재훈은 달랐다. 그는 나를 보며 말했다. 너 변했어. 나는 웃었다. 형도 곧 변할 거야. 수사는 계속됐다. 비자금이 드러나고 큰아버지 구속 위기. 주가는 반토막.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주식 매입. 숨겨진 자금으로. 변호사가 관리하던 할아버지 비자금 일부를 내가 움직였다. 나는 지분을 모았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언론에 모든 걸 터뜨렸다. 한성그룹 숨겨진 손자, 집안 비리 폭로. 기자회견 날. 플래시가 터졌다. 저는 한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김민준입니다. 그리고 이 집안이 제 부모님을 어떻게 죽였는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들썩였다. 큰아버지 체포. 작은아버지 해외 도피 실패, 공항에서 잡혔다. 재훈만 남았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내가 다 한 거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재훈은 웃었다. 나도 준비하고 있었어. 너처럼. 그는 칼을 꺼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쳤네. 우리는 싸웠다. 서재에서. 나는 그의 칼을 피하고 책상 위 램프를 집어 던졌다. 결국 그는 쓰러졌다. 머리에 피가 흘렀다. 나는 119를 불렀다. 사고입니다. 재훈은 살아남았다. 하지만 뇌손상. 식물인간. 이제 집안은 텅 비었다. 나는 주주총회에 섰다. 새로운 회장으로.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회장이 된 지 1년. 한성그룹은 다시 일어섰다. 내 손으로. 나는 모든 걸 바꿨다. 비자금 청산, 투명 경영, 피해자 보상. 언론은 나를 영웅이라 불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다. 이 모든 게 복수를 위한 도구였다. 나는 과거로 돌아갔다. 부모님 사고 현장. 그리고 당시 정비 담당자를 찾았다. 늙은 아저씨. 이제 폐암 말기. 그는 울며 말했다. 미안합니다. 작은아버지 짓이었어요. 브레이크 라인 끊으라고. 나는 용서했다. 그리고 치료비를 대줬다. 복수는 집안 사람들에게만 했다. 큰아버지는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유서에 미안하다 한 줄. 작은아버지는 재판 중 심장마비로 사망. 재훈은 여전히 병원 침대. 나는 그들 무덤에 갔다. 꽃 한 송이 놓고. 이제 끝났어. 하지만 진짜 끝은 아니었다. 어느 날 편지 한 통. 너도 우리 피를 이어받았어. 언젠가 내가 한 짓이 돌아올 거다. 누군가 아직 남아있었다. 할아버지의 또 다른 숨겨진 자식. 나는 웃었다. 와라. 나는 이미 준비돼 있었다. 그리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됐다. 이번엔 내가 수비가 아니라 공격이었다. 나는 모든 걸 잃을 각오로. 하지만 이미 잃을 게 없었다. 복수는 끝나지 않는다. 단지 형태만 바뀔 뿐. 5년 후. 한성그룹은 대한민국 5대 재벌로 올라섰다. 내 이름으로. 나는 결혼했다. 평범한 여자. 과거를 모르는. 아이도 낳았다. 아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꾼다. 한강 다리, 떨어지는 재민. 교도소에서 목 매다는 큰아버지. 나는 여전히 웃는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공허가 있다. 어느 날 그 편지의 주인공이 나타났다. 내 이복 동생. 할아버지의 또 다른 숨겨진 아들. 그는 나와 똑같았다. 눈빛, 분노. 형, 나도 이용당했어. 이제 같이 복수하자. 나는 물었다. 누구에게? 그는 웃었다. 형에게. 그 순간 알았다. 이 피는 저주받았다. 우리는 싸웠다. 이번엔 진짜로. 나는 이겼다. 하지만 총에 맞았다. 병원 침대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누구를 위한 건가? 아이를 봤다. 내 아들. 그 아이만큼은 이 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나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그룹 해체. 그리고 눈을 감았다. 죽기 직전 처음으로 후회했다. 아니, 후회는 아니었다. 그냥 피곤했다. 내 재벌 가문을 알게 된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또 나타날 테니까. 이 피는 영원히 흐른다.